여기 SBS 혹시 와 계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SBS에게 한마디 합니다. SBS, 당신들도 언론입니까? 거침없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언론의 민낯을 향한 날선 비판과 함께 한 정치인을 향한 무자비한 의혹 제기의 서막이 열리죠. 2018년 7월 한 방송사는 권력과 폭력 조직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18년 7월 권력과 조폭, 파타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폭력 조직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날은 오늘 이재명 당시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이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이 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데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 없이 제기된 이 의혹은 결국 허위로 판명되었고 뒤늦은 사과와 씁쓸한 뒷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KBS는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와 직접 만났습니다. 2007년 12월 12일 바다를 배경으로 한 김부선 씨의 사진. 김 씨는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당시에 찍어준 사진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태우러 와가지고 이동하면서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도 또 낙지를 먹고 그때 이분 카드로 밥값을 냈어요.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친구인데 너 대마초 전과 많으니까 너 하나 엮어서 집어넣는 건 일도 아니고 이게 거짓이면 저는 천벌받을 거고 당장 구속돼도 어쩔 수 없어요.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시점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에 보도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은 한 정치인의 생명을 끝낼 수도 있는 치명적인 공작이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마타도와 낭설들이 너무 난무하고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쉽게 현혹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KBS 질의에 이 후보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쏟아지는 억측과 마타도 속에서도 그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며 당선됐습니다. 무려 125만 표 차였습니다. 대변인,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해. 제대로 찍은 이재명 표의 경우에도 그걸 이재명 후보의 말을 다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래 찍어는 준다. 근데 너 여기까지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찍은 유튜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스캔들의 굴레는 끝내 그를 놔주지 않았고 의혹의 화살은 더욱 치명적인 곳 바로 신체의 은밀한 특징을 향하게 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격적으로 아주대병원을 찾았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의혹의 종지부를 찍겠다며 자진해서 신체 검증을 받았습니다. 김부선 씨는 이 지사 신체의 특정 부위에 큰 점이 있는 걸로 안다며 이 지사와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신체 특징. 신체 특징 그거 사실 가까운데 큰 점이 있어요. 강한 점이. 그러니까 큰 점이 동그란 거야? 아니면 왜 약간 얼룩기, 바둑이 얼룩이 같은 거야? 동그란 점. 그냥 얼굴에 우리가 좀 진하게 이렇게 옆에 놓고 있잖아. 대박이다. 이거 말하면 끝장이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몸에 점이 없습니다.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신체 검증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분. 자신을 올가매던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나 시술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며 치밀했던 거짓 폭로는 완벽한 카운터 펀치를 맞고 산산조각 납니다. 김부선 스캔들 정말 집요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혔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일을 증명해야 하는 지독한 부존재 증명의 딜레마. 보통의 사람이라면 수치심과 억울함에 무너졌을 위기 속에서 그는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거의 노골적으로 이재명 지사 낙선을 위한 저는 공작, 보도 공작이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사실 김부선 스캔들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냐면 그때까지 제 주변에 아는 모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부선과 스캔들이 있는 건 확실하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부선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꺼낸 것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 낙선을 위해서 꺼낸 건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악감정 때문에 꺼냈을 것 같은데 이 김부선을 이용한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악착같이. 그래서 김부선도 뭐 그런 뒷배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저런 짓을 했던 것이고요. 저
저쪽 땅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김부선을 이용한 사람들 보면은 여기 김어준 씨를 포함해서 뭐 주진우도 그랬고 어쨌든 이런 김부선을 앞세워 가지고 장사한 사람들은 저쪽 땅 사람들은 주로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그게 너무 슬프고 화가 난 일인데 이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심리도 참 범상한 심리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기득권 세력과 편향된 언론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그의 강인한 멘탈은 마침내 대중의 굳건한 신뢰를 이끌어내기에 이릅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누각은 진실이라는 바람 앞에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치명적인 스캔들마저도 정면 돌파로 이겨낸 그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 결국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을 옥죄던 족쇄를 스스로 끊어낸 그의 행보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를 향했던 수많은 칼날들은 정말로 정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비열한 촌극이었을까요? 여동인데 좀 애매한 게 나 이복 형제가 좀 많아. 오빠 둘 있고 여동생 하나 있어. 사돈 오빠 빼고 또 다 미국에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되게 유명한 여배우인데 김부선 씨인데 내 자의에 의한 잘못이 아닌 타의에 의한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지. 그래서 그런 머리가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작품을 했던 게 SBS 리턴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게 되게 시청률도 1등이었고 다음 단계로 가는구나 하자마자 한 달 있다가 그 일이 터지기 시작한 거지.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확 그냥 이렇게 다 꺾여버린 기분이고 그래서 사실 엄마도 안 받아. 너무 막 그냥 거의 막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나 진짜 숨어서 살았거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사라진 거에 대해서 난 너무 되게 억울하더라고.